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에서 모범국가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의료진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 뒷면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허술했던 보건의료 체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허술했던 보건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이후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했던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은 외면당하고 성과만 부각되고 있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제2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코로나19 중환자들을 치료했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방호복까지 찢어버리는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대거 코로나19에 확진을 받았고 한 명씩 정신질환자들이 사망을 해나갔지만 속수무책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 치료 체계로 시급히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정신질환자나 치매 환자들처럼 특수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들과 다르게 감염병 치료에 있어서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 전문 의료진들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월에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되었을 때 정부에서는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67개 공공병원에 대해서 환자 소개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67개 공공병원의 대부분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장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도 교육이 되지 않아서 일주일에서 2주일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대구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던,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사망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공병원에 대해서 시설과 장비와 인력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시급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이고, 그리고 옳은 일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공공의료 강화와 그리고 인력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67개 공공병원에는 대부분에서 감염내과 환자도 감염내과 의사가 없었고, 그리고 감염병 환자를 돌보기 위한 어떠한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환자가 폭증했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20명이 넘는 환자들을 봐야 할 정도로 필수 의료진, 일반 의료진 의료 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이렇게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웅들이 코로나19 환자를 헌신적으로 봤던 의료진들이 원격 의료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영웅이라고 하는 의료진들이 원하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바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확충이고,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 진료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원격 의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재벌입니다. 이제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이 원하는 원격 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영웅이라고 떠받드는 의료진들이 현장에서부터 원하고 있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건의료를 확충할 것인지 우리나라 정부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시 국민들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의료 노조는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까지 지금부터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